저희 아이가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 탐정 소설만 읽었어요. 저희 집에는 환타지만 읽는 한 명이 있어요. 절대 안 읽어요. 그것만 빼고 있죠. 당연하지.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거 절대 안 빼고 하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쌤 행복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쌤입니다. 올해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이 되시는 예비중등 학부모님들 네네. 공부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이번에 아들이 중학교를 가거든요. 아이고 예비맘이시네요. 네, 행복맘님. 예비맘이기도 하고 네네. 중학교 입학을 앞두면 맞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불안감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머님들께 설명을 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이제 학습 네. 지금 이 겨울방학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수학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정말 너무 어려운가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요. 반은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얘가 되면요. 얘는 부수적인 거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수학은 굉장히 연계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다른 개념이 올라와도 그냥 집이 무너진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개념을 다져주고 뭘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해야 될까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저는 교과서는 가장 좋은 요약화된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6학년 때 이미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항상 요렇게 생긴 소단원 표시 있거든요. 6학년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약수와 배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이하고 그냥 장난처럼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이한테 약수를 설명할 수 있게 했을 때 아이가 그 약수가 엄마 이거 이러한 거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그 개념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말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보다는 이렇게 문제풀이에 또 강한 친구가 있거든요. 교과서 속에 가장 쉬운 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밑에 답을 이렇게 가리고 가장 쉬운 문제요. 어떤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그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아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개념이 갖춰진 아이고요.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어머님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 꾸꾸 시스템이라고 교육부에서 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수학만이 아니라요. 국영수 사과에 아이의 진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출력해다가 그것도 난이도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6학년 거를 아이한테 보내주고 몇 문제 정도 푸는지를 보시면 틀린 부분이 아이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개념을 모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펼쳐져 있는 수학 사이트, 그 학습 사이트, 정말 한 30명의 잘 가르치는 유튜버, 그 유튜버 중에는 수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걸 한번 훑어보셔서 한 3분, 4분 정도의 개념 동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사이트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EBS 매스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해요. 주소 나가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방대한 수준별의 문제와요. 그러니까 난이도별로도 돼 있고 창의력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개념을 얼마나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개념에 대한 동영상, 또 웹툰도 있고요. 게임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EBS 매스는 참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습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아이 손을 잡고 가셔서 문제집을 두꺼운 책을 구하기보다는 얇은 문제집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문제집, 디자인이나 이런 걸 선택하게 해서 방학 동안 문제를 푸시되 어머님이 아이의 흥미를 계속 느끼게 해주려면 앞단원에서 기본 기초 문제까지만 풀게 하고 뒤에 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아이의 수준을 보아서 굳이 모든 문제집을 다 하려고 욕심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집 구성이 처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맞아요. 문제까지 한 단원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쉬운 문제만 우선 다 풀어라.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돌아와서 맞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풀어라. 맞습니다. 꿀팁인데요. 또 하나의 꿀팁은요. 아이들은 문제집에 풀이가 있으면 다시는 그 문제집을 보기 싫어해요. 자기 글씨가 막 풀이 과정이 써 있죠? 그럼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문제집을 풀 때도 아예 요새 수학 풀이 공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한다고 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계학문이기 때문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6학년 수학, 5학년 수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개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또는 풀이, 말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진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기초학력 꾹꾹 사이트나 EBS 매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의 학력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문제집을 가장 얇은 걸 구입하셔도 되고요. 교과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에서 활동지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이하게 하셔도 되고요. 단!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EBS에서의 개념을 듣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모르는 부분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재밌는 그런 걸 어머님이 찾아주시면 아이가 복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다음 걱정이 또 영어예요. 영어 그쵸. 영어 질문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영어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굉장히 좀 수준 차이가 난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영어 어휘, 단어나 필수 문장을 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익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꼭 명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단어를 암기하는 거는 정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깜지 쓰기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다 깜지 쓰기를 해서 효과를 보이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의 오감각을 이용을 해서 단어를 암기를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쓰면서 암기하는 게 정말 잘 암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정도 단어는 익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필수 어휘가 정해져 있는데요. 3, 4학년군은 한 300여 개, 그리고 5, 6학년군은 한 500여 개의 단어가, 어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단어 깨치기라는 보조 자료 책자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1월 말이면은 각 학교에 배부가 될 거고요. 저희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각 학년군에 맞게 그 어휘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고 우선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올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책자가 디딤 영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예비 중학생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천천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그 진단에 따라서 좀 더 좀 심화된 학습 자료를 또 구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책도 저희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학습 요소, 학습 내용이 필수 어휘와 필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이 된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강원 이북이라는 영어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600여 권의 영어 도서가
수준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강원 이북에는요, 읽기 자료뿐만 아니라 첫 단계부터 파닉스도 공부할 수 있는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읽고 난 후에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읽기 후 활동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디와 비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해주자면은 첫 번째, 초등학교 때 꼭 학습했어야 하는 필수 어휘나 필수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가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단어나 아니면은 필수 문장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활용을 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학습 요소들을 제대로 배웠는지 진단 자료를 갖고 한번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구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과 영어까지 이제 마무리했지만 네. 또 놓칠 수 없는 과목이 있잖아요. 네. 뭐 국어는 짧은 시간에 안 된다. 나중엔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국어에 네.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국어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독서를 한 아이와 읽지 않은 아이는 굉장히 많은 사고의 수준도 차이가 나고요. 아이가 표현하는 능력도 다르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면 영어, 수학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이런 추세들이 더 이상 문제 하나 두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읽고 탐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그게 다 문장제 문제들이거든요. 아이들은 긴 문제에 이미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읽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기르는 가장 좋은 것이 독서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고 연관 짓지 않아도 또 많은 삶을 대신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탐정소설만 있는 우리 아이, 판타지 소설만 있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다른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처음은요, 제 생각엔 동화책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림책, 동화책 굉장히 재밌고 많이 나와 있는데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또는 아빠와 또는 아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엄마 아빠가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배워요. 또는 또래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몇 명과 줌으로나 아니면 영상으로나 이 책 읽었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애가 그럼 나도 저거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조금 푸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는 같아요. 뭐 국영수 외 과목 외에도 좀 중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뭐 좀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영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시간이 아니라 공부 양을 정해놓는 건 만족감을 느끼는데 제일 짱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땐 하루에 할 수 있는 최소의 양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을 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작은 양을 하고 나면 거기서 만족감이 느껴져요.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럼 나 내일 것도 먼저 해볼까? 이러면 내일의 부담은 또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 힘드니까 양을 해보다 보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느껴지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장 기본은요. 나한테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요 기회에 그런 만족감을 조금씩 주면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우되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매일매일 꾸준한 양의 학습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다시 3월에 원격 수업이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예비 중1이 돼서 혹시나 원격 수업이 이제 뭐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될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남겨놓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날 배운 것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학교는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다 다르시고 하는 공부 양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습관을 잡는 방법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알찬 정보, 예비중교 학부모로서 뭔가 네. 배워가는 이 뿌듯한 느낌 아이고야.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어머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